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외과 전문의 전경모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파티마 병원 외과 전경모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과장님 탈장입니다. 탈장.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사전 찾아보면은 이 장기가 몸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탈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뭐 장기가 몸 밖으로 네. 나온다면 정말 무서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탈장이라고 해서 몸속에 장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장기가 근육의 결손 부위 같은 곳을 빠져나와서 겉에서 봤을 때 불룩하게 보이는 것을 탈장이라고 합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장이 지방층이나 피부까지는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살 밑에 불룩하게 보이는 것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고요. 눕거나 하면은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탈장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것은 복압이 생기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 때문인데 활동을 하면 복압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눕거나 하면 복압이 없어져서 원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과장님, 제 주변에는 탈장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없는데 네, 저도요. 또 이렇게 소문을 듣다 보면은 탈장을 겪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특히 남자들에게 잘 발생한다고요. 탈장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로 보거든요. 결코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약 15%까지도 본 어머나. 경우가 있어요. 네. 탈장 중에는 사타구니 탈장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가장 흔하고 10세 미만의 소아나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흔한 편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그 남녀 비를 비교해 보면은 남자 여자의 비가 한 8대2 정도로 되는 와. 그 비교 차이가 있는데 네. 이건 신체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고환이 뱃속에서 생겨서 몸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고환이 내려가는 길이 닫혀야 되는데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아탈장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설사 닫혔다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가 취약 부분으로 남기 때문에 고령이 되면서 그 부분에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8대2 남성에게서 훨씬 더 탈장이 정말 많이 생기네요. 궁금한 게 남성 외에도 뭐 다른 기저질환이라던가 뭐 나이라던가 탈장이 잘 생기는 좀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인 문제가 있거나 후천적으로 우리 몸을 받쳐주는 근막이 약해지면서 생기는데요.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처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약해질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나 변비, 그리고 복수, 그리고 천식으로 인한 기침이 복압을 계속해서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거나 혹은 무거운 물체를 많이 들거나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쓰는 직업, 그리고 장시간 서 있는 그런 일을 할 경우에 네. 그리고 흡연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도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탈장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 아들, 손자 모두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탈장이 있으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근손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에도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경우에 탈장이 생길 수가 있군요. 그러면은 이 탈장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그 종류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사타구니 탈장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가장 흔하고요. 네. 그 사타구니 탈장 약간 밑에서 나오는 대퇴 탈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이 나오는 배꼽 탈장도 있을 수가 있고, 옛날에 수술 부위가 있다면은 그 부위가 약해져서 나오는 탈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은 탈장 혹은 절개 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탈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네. 말씀하신 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왠지 막 생각만 해도 막 아프거든요. 맞아요. 근데 배가 아프다거나 통증이 느껴지면은 이걸 병원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탈장은 원래는 급성으로 밀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통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절반 가량은 아무 통증이 없고 어머. 나머지 절반도 그냥 불편감 정도를 호소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네.
통증은 살이 서서히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은 경상도 말인데 우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하다. 네. 뭔지 알아요? 예,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주 증상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찮다가 한참 활동하고 났더니 사타구니에 달걀만한 게 볼록하게 나왔다. 그리고 잠자려 누웠더니 들어가더라 하고 이렇게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장이 들락날락 하던 것이 장이 끼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감돈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런 경우에 통증이 심하게 올 수가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끼인 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장이 괴사가 올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탈장은 아닌데 이 탈장이랑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가지고 이게 탈장인가 아닌가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질환도 있을까요? 일단 탈장은 들락날락하는 큰 통증이 없는 우리한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크게 튀어나오는 건 없는데 네. 그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네. 혹은 거기가 눌러서 아프다 이러면은 정관염 같은 비뇨기과 질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만져지는 혹인데 들락날락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파선 질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원래 진짜 혹인지 그 여부도 꼭 알아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과장님 원래 그 장기나 조직이 제자리에 계속 있는 거는 주변에 이제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근육이 뭐 선천적으로 약하다든지 이런 뭔가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탈장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탈장은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이 우리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그 결합 조직이 약해진 부분으로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인 요인하고 또 후천적 요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 요인은 우리 몸에서 원래 닫혀야 될 부분이 닫히지 않은 것. 그래서 원래 구멍이 생겨서 나오는 게 선천적 요인이고요. 이런 경우 특히 소아의 경우에 사타구니 탈장이라든지 배꼽 탈장 이런 경우에 탈장이 있을 수 있고 후천적인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몸의 조직이 약해진 경우. 그러니까 복압 상승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그런 환경적 요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는 제일 흔한 건 노화겠죠. 노화로 인해서 조직이 약해진 경우, 그리고 혹은 만성 질환이 있어서 몸이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흡연이나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면서 영양 실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의 조직이 약해지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탈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탈장하면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종국 씨. 두 분 아니고요. 예, 예. 김종국 씨 왜 운동맨이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운동을 해서 힘을 막 쓰다가 때로는 화장실에서 급하게 막 힘을 줄 때 이때도 혹시 탈장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압 상승이 되는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운동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거나 만성 변비나 전립선 비대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이 계속될 경우에는 복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복수가 생기면서 복압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외에도 대표적으로 복압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임신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만도 복압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 피하 지방이 아니고 내장 지방이 복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무게가 무겁지 않더라도 만약 배가 볼록하신 분들, 그러니까 네. 올챙이 배를 가지신 분들은 탈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비만인 분들도 그럼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주의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또 일부 탈장 환자들은요 이게 막 그 참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뭐라 그러죠 탈장대라는 거를 착용을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 부위를 그냥 누르면서 안 될 텐데. 이렇게 넘기는 분들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사실 탈장대라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조직이 약해지는 범위가 실제로는 꽤 넓은데 탈장 구멍이 생기는 부분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탈장대가 그 넓은 범위를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없고
오히려 착용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불편감을 줄 뿐입니다. 탈장은 수술밖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탈장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본다. 또 이런 말씀도 하던데 맞나요? 일부는 맞고 네. 일부는 틀리는 경우인데 소아의 경우에는 배꼽 탈장인 경우에는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기다려 볼 수가 있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배꼽 부위가 단단해져서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크기가 너무 커서 저절로 단단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고요. 소아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타구니 탈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과장님. 네. 탈장 진단할 때 검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의사 선생님들의 이 문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 의사가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문진이거든요. 네.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활동 시에 나오다가 노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증은 크지 않는 등의 탈장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이 환자에게서 어떤 탈장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탈장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신체 검사는 서 있는 상태에서 탈장 부위를 불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불분명하다면은 서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에 힘을 줘서 복압을 올려봐서 불룩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이게 쉽게 들어가는 탈장을 확인해보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진과 신체 검사로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나 CT 스캔 같은 것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 검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자세를 변경한다든지 복압을 시켜가지고 검사를 하는 초음파 검사들이 더 선호되기는 합니다. 정말 탈장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묻게 되네요. 꼭 수술을 하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탈장은 불룩하게 나오니까 보기가 싫죠. 예. 근데 사실 미용 목적으로 탈장을 수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탈장 근육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결손이 일어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요,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전혀 보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압 증가가 탈장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복압을 안 만드는 방법은 그냥 누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럴 순 없죠. 예. 결국 한 번 생긴 탈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모양 자체가 가장 약한 부위가 불려 나가다 보니까 구멍은 작고 이렇게 나간 방의 크기는 넓게 유지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방에 장이 끼이는 그러니까 감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끼임 현상이 계속되면은 피가 안 통해서 장이 괴사되는 그런 응급 수술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을 절제할 필요가 있고 폐혈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탈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위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 탈장 때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이제 안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너무 궁금해요. 아무래도 그 텀이 있으니까 그 텀을 잘 메워주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요? 일단 탈장 수술은 크게 탈장 부위를 보강해주는 인공막을 넣는 수술하고 그다음에 탈장 부위를 봉합을 하는 무인공막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의 경우에는 아까 원인 자체가 닫혀야 될 구멍이 안 닫힌, 그러니까 구멍이 생겨 있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주로 봉합 수술을 하고요. 특히나 앞으로의 성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막보다는 봉합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인공막을 쓰거나 아니면 무인공막, 그러니까 봉합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인공막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개복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의료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술을 복강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탈장 수술도 복강경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공망을 쓰는 수술이 표준 치료라고 들었는데 또 한간에서는 인공망을 쓰면 막 합병증도 있고 통증도 심해서 망 없이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막을 넣는 것이 현재까지는 세계 표준 치료입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일단 표준은 인공막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우선 탈장이라는 게 가장 약한 부위가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 약해진 부위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멍만 봉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 주변의 약한 부분을 다 봉합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 해부학에서는 사타구니를 하나의 큰 구멍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이고 몸통에 있는 구조물이 결국 다리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큰 구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부 구조를 봉합한다면은 그 구조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또 봉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막 수술이 현재 표준이 되고 있고 그 인공막 수술 자체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수술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60년 이상이 되었고 이미 충분히 안정성이 입증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이 다 있죠. 그렇긴 한데 인공막을 이용한 경우도 합병증이 있고요. 굉장히 확률이 낮고 탈장 수술에 있어서는 이점이 훨씬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인공막 수술이 또 다 만능은 아니죠.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수술에 비해서 탈장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를 집도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척추 분야도 그렇고 이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최소 침습의 방법은 일단 환자에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요? 회복 면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또 일반 절개, 일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정말 많은 분야에서 복강경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큰 절개 없이 한 1cm 정도의 남짓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 안에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배 안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게 복강경 수술입니다. 최근 빈도수도 점점 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복강경 수술 혹은 로봇 수술이라는 게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개복 수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행위 자체는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나 같은데 이 병변으로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절개를 해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구멍을 내서 접근을 하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탈장 수술의 경우에는 재발률을 본다면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처를 낸다면 수술 후의 통증이나 어떤 만성 통증에도 유리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로의 회복도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최소 심습을 하려는 현대의학의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전 수술로 인해서 복강경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 절개 수술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과장님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받고 나면 좀 아픈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저희가 수술할 때
별로 안 아픕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요? 거짓말쟁이세요? 선의의 조금은 네. 아프죠. 네. 대부분은 한 2, 3일 정도는 움직임에 불편이 있지만 일상생활로는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요. 하지만 당연히 무리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탈장 수술의 경우 갑자기 복압이 증가되는 행동,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갑자기 확 밀친다든지 굉장히 임팩트를 가하는 그런 행위들은 2주 또는 3주 동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번 수술하면 재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막 수술 방법에 따라서 재발률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재발의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복강경 탈장의 경우는 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공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절개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차이가 크게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0%의 재발률을 가진 수술은 없어요. 네. 이건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차이나 탈장에서의 환경적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적인 요소, 생활 습관, 그리고 기저질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발률이 다를 수가 있고요. 초기에 탈장 수술은 한 20% 정도의 재발률을 보였는데 인공막 개발되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탈장 수술 재발률이 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내 몸속 장기의 위험한 탈출, 이 탈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탈장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좀 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고령의 자녀분들이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자녀분한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냥 지내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참 사연이 다양한데,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탈장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될 뿐이고,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감돈이라든지 장괴사의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응급 상황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수술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 수술 방법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 전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염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탈장 수술은 사실 수술한 다음날 대부분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강한 상태라면 간단한 수술을 받아서 이런 위험한 사태에 이르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탈장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만 우선 탈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딱 떠오르는 축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팀에서 높은 또 기대를 모았던 엔조 페르난데스라는 선수인데 네. 월드컵에서도 워낙 뛰어난 기량을 보여서 높은 이적료를 또 받고 첼시 팀에 왔는데 그럴듯한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지난 4월 시즌 아웃됐거든요. 왜요? 이유가 소아외부 탈장입니다. 아이고. 그냥 참고 뛰었다는데 적시에 치료만 받았어도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환자들이 최대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문 의료진들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 가능한 치료들은 미루지 말고요. 제때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늦게 찾아서 합병증을 키우지 말고 제때 수술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전경모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